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꼭 찍어야 돼요. 오늘 영상을 남겨야 됩니다. 이게 뭐 역사에 정말로 남을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때 이럴 때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5일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보세요. 먼저는 이전에 우리 그 바이러스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했죠. 3월 9일 날 큰 폭으로 유가가 27%나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타기는 3월 9일, 예, 우리 나스닥이도 3월 9일 날 큰 폭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 큰 폭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유가가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감산 합의했잖아요. 그래서 막 10%씩 오르고 반등 나오면서 기세가 좋았는데 역시나 신저가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신저가를 발생시킨다라는 거. 이때 신저가 발생하고 사실 이때 흘러내릴 거였던 것 같아요. 이때 흘러내릴 거였는데 감산 때문에 잠깐 방어를 했다가 그 다음 오늘 역대급 하락 마이너스 40%를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빠질 가격이 더 있을까 싶은 가격이었거든요. 사실 한 15달러까지는 그 위까지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지금 11달러에서 10달러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기세로는 뭐 그냥 가도 아무렇지도 않죠. 야,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나?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보시면서 당황하시겠지만 이 수치는 우리 IMF 때 경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건 아시아에 대한 그 경제 위기였죠. 신흥국가. 그때도 유가가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하긴 전 세계의 위기니까 이 정도 빠지는 건 뭐 상황상으로는 납득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빠지는 이 속도를 보세요. 속도를 봤을 때 이전에 고평가돼서 빠졌던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더 빠질 구간이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속도가 저렇게까지 빠르게 빠지진 않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미 상승으로 과열이 된 상태에서 이 경제가 붕괴가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버블이 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유가 속도도 같이 붙는 건 맞아요. 증시와 같이. 근데 지금은 빠진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 거죠. 40%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나오지가 않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정말 못 보던 모양들이 많이 나와요. 제 입장에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주식에서 나오지 말란 법은 솔직히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차트가 어쨌든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내고 또 경제 상황을 거시적으로 나타내는데 특별히 이런 유가와 같은 또 나스닥과 같은 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떤 나라를 대표하고 어떤 업종을 대표하는 이런 지수들이 이 정도 속도로 빠진다라는 건 이거는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뭐 이런 상황만 봤을 때 앞으로의 어떤 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추가적인 암시가 될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괜히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자, 어쨌든 유가는 근데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전 가격을 회복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가격을 회복해 줄 거라 보고 있고 저기 뭐죠?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제 경제를 재가동하는 어떤 이야기들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 힘입어서 다시 유가는 20 이상은 그냥 오를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0 이상으로는 가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근데 40으로 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10, 20, 30 이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가를 지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 셰일가스 업체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 보고 있는 거. 저도 이제 유가를 보는 이유가 미국 나스닥과 지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45달러 이하라면 사실 적자거든요. 미국 셰일가스 업체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유가가 뭐와 연관돼 있냐면 여러 가지 연관돼 있죠. 미국 경제 플러스 트럼프의 재선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과. 이거를 방어를 성공하냐 못하냐. 물론 이제 이제 유가가 뭐 다 박살나서 셰일가스 업체가 뭐 도산이 된다라고 해도 뭐 트럼프의 잘못은 100%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책임이 또 없지는 않아요. 그죠? 없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재선과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와도 연관성이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정크 본드 다 매입해주겠다라고 했죠. 그게 셰일가스 업체 거 저기 채권 회사채 매입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걔네 거 매입을 해주는데 유가가 이 가격을 유지하면 적자 폭이 안 그래도 20달러였어도 반토막인데 10달러로 지금 간 마당이면 지옥인 거죠. 30으로 가도 적자인데 10으로 갔으면은 적자의 폭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0원에 팔던 거 반토막 나서 20달러면 500원에 팔던 건데 지금 또 여기 반토막 말이 안 나오네. 땄으니까 얼마인가요? 250원에 판다고 해야 되나요? 예, 지금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거죠. 참 이런 상황도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셰일가스 업체에서는 업체들이 이 언제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자체가 기업의 경영을 무너뜨리는 건데 그럼 언제 무너지냐 사실 그 얘기할 상황이지 이게 회복이 될 거를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조속하게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정 국면으로 가서 경제가 재가동이 돼갖고 다시 움직여야 돼요. 경제가 산업이 움직여서 다시 유가를 쓰면서 동시에 가격을 빨리 탈환해줘야 됩니다. 근데 유가 성격상 내려가는 건 이렇게 빠를지 몰라도 올라가는 속도는 이거 이렇게만 올라가도 굉장히 빠르게 보이잖아요. 차트가 이렇게만 간다고 해도 굉장히 빠르게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2021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봤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도 45달러를 갈 수 있을까? 이게 손익분기거든요, 그냥. 근데 여길 갈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올해가 지나도.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게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유가라는 게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는 이 흐름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많이 들려요.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많이 들리고 무급 휴가, 그죠? 또는 유급, 조언에서는 유급 휴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좀 이제 절반 월급 삭감. 차라리 월급 삭감이 나은 상황이죠. 지금은 참 어렵게도. 어떤 회사는 그냥 문 닫아버렸어요. 예, 문 닫아버린 회사도 굉장히 많고, 예, 이게 실물 경제, 근데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데 실물 경제가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을, 이건 뭐 역대급이죠, 진짜로. 이게 우리가 지금 뉴스에 안 나오고 증시가 올라서 그렇지, 증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그런 거지, 지금 정말 제가 봐도 심각합니다. 자, 아무튼 뭐 심각한 얘기는 다 아는 거니까 패스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유가는 반등은 나온다라고 봐요. 근데 폭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뭐 유가 투자 이제 원유에 투자하실 분들은 뭐 단타로 봐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빠지면 단타로 봐도 되죠. 단타로 보셔야 되는데 좀 보유하는 전략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내릴 수가 있는지 한순간에, 그죠? 이게 뭐 일자인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은 그냥 뭐 실수한 줄 알겠어요. 그죠? 뭐 쏟은 줄 알겠어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나네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증시는 완전 또 반대로 가고 있죠. 그죠? 나스닥은 또 반대로 가고 있죠. 이게 참 이거 무섭죠.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유가는 저렇게 빠지면서 그 가장 이제 미국의 산업에 어떻게 보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셰일가스 업체, 거기에 고용된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타격을 받으면 이제 셰일가스 업체에 돈을 빌려준 은행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이제 정부에서까지 회사채를 매입해준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기대치나 실제적인 위기가 도산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참혹하겠죠, 결과는. 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게 뭐 제 얘기 뭐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 갖고 제가 이제 그 다우를 먼저 볼게요. 다우. 그 경제 대공황 차트를 봤었어요. 네, 이제 다우를 보면 나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흥미로웠냐면 최근에 올라왔던 모양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주봉으로 본 거고요.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차트 모양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 한번 보합을 갔다가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내려 꽂아버리는 거. 반등은 나오긴 하죠. 반등은 항상 나오는데 이때는 참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는 이제 이런 전자상으로 거래되는 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증권사를 방문하거나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거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속도로 빠졌다라는 거 그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HTS로 그냥 주문 넣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직접 가서 뭐 접수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때 정말 그런 거 있죠. 이제 우린 집에서 각자 혼자 머리 싸매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때는 사람들하고 이제 어깨 동무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었겠죠. 예, 그죠?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막 난리 나고 그죠? 막 주식 집어 던지고 막 그랬겠죠. 지금과 매우 유사하다. 차트가 보합을 주고 또 상승하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 폭과 다르게 지금은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또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는 것에 대해서 또 공포 심리로 인해서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저점을 노리는 또 단타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사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이제 투자자들이 좀 훈련이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나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랑 똑같아요. 무엇이든지 간에요. 차트는요. 이격도 띄었고 롱바디 음봉 나오면 저는 그거를 끝물 신호로 항상 해석을 합니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이때가 이격도 띄우고 최근 들어서 이격도 띄우고 올라온 수치를 보세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죠. 거의 10년 동안 조정받지 않고 이 정도로 올라온 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미 뭐 이렇게 다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차트가 다 이렇게 돼버리고 또 망가지고 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겠죠.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주식 바닥에서 돈을 잃지 않게끔은 좀 방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무리해서 투자를 하지 마세요. 이런 시장이 일수록 우리 좀 평범한 시장 또 정상화 됐을 때 그때 좋은 주식들은 또 가치를 받아서 오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싸졌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막연한 목적의 그 자금들이에요. 우리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다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최선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뭐 2달 내에 잡힌다라는 전제 하에도 경제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이게 만약에 전염병이 잡히지 않고 또 한 번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투자를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역시도 어떤 기업의 가치를 본다라기보다는 무조건 이제 남들과 또 경쟁하는 어떤 심리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격 매수나 좀 그런 거 자제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장은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면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증시 얘기하고 맞춰볼게요. 지금 또 대북주가 또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근데 대북주가 제가 봤을 때 차트가 다 괜찮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압박은 있지만
그냥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전체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참,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 얼마 전까지 저기 이제 바이오주가 시장을 끌고 왔죠. 바이오주가 쳐줬고 중간에 이제 총선 테마주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저기 바이오주가 또 중간에 껴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 싶었는데 대북주가 좀 구리긴 했어요. 느낌이. 얘네가 사이즈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저기 이제 저 친북한 친화 정책을 펼치는 정권이 잡다 보니까 지금 대북주들이 다 튀어오르는 기세인데 이 대북주들이 시장을 또 한번 또 뭐랄까 달굴 수 있는 여력은 좀 되긴 합니다. 되긴 해요. 근데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제가 봐도 근데 이제 조정을 좀 봐야 돼요. 조정폭을 어디까지 맞는지. 지금 너무 급하게 찍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한 마이너스 30% 이렇게 좀 더 깊게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대북주 랠리는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북주가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일단은 뭐 큰 테두리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하고 이런 대북주 같은 경우들은 이제 테마는 테마대로 노리면 돼요, 여러분들. 테마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과 무관하게 그냥 테마는 테마대로 뭐 이슈 받아서 노는 겁니다. 돈놀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이제 불꽃을 피운 다음에 또 시퍼렇게 변하기도 하겠죠. 진단키트 관련주들처럼.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테마주가 조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네가 또 시장을 달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턴 터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맞춰서 회전이 되고 있어요, 돈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건 설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차트들이 딱딱 맞아서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까지는. 왜냐하면 항상 세력들이 돈을 쓰는 사이즈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는 게 이제 그 규모를 보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력들이 또 이제 사이즈도 그렇고 또 이제 상한가나 이런 걸 만들어내냐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한가가 없으면 시장의 기대치를 갖지 않아요. 여러 투자자들이. 그래서 상한가도 또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건을 잘 맞추는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